저는 70살까지 그 사람을 친구라고 믿었습니다. 40년을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함께였고 결혼식도 서로 가고 자식 낳고 손주 보는 것까지 함께했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나서 차 마시고 등산도 같이 다니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큰 수술을 받고 입원했을 때 그 친구는 단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2주를 입원해 있었는데 말이죠. 퇴원하고 나서 제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야, 나 수술했었어. 많이 아팠어. 그 친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 그랬어? 미안, 나도 요즘 바빠서. 괜찮아?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다음엔 자기 이야기로 넘어가더라고요. 나도 요즘 허리가 안 좋아서 병원 다니는데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친구가 아니었구나. 더 충격적인 건 이런 사람이 그 한 명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평소에 자주 만나던 친구 대여섯 명, 다들 비슷했습니다. 연락도 없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연락 안 하고 지내던 옛 친구 한 명이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멀리 사는데도 3시간 걸려서 찾아왔더라고요. 자네 소식 듣고 달려왔네.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 그냥 얼굴 보러 왔네. 그 친구는 아무 말 없이 병상 옆에 앉아서 몇 시간을 그냥 함께 있어줬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친구가 누군지.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프거나 힘들 때 평소에 친하다던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정작 연락 온 사람은 예상치 못한 단 한 명뿐이었던 경험. 60세가 넘으면 이런 일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평생 친구인 줄 알았던 그 사람들 사실은 가짜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 경험을 바탕으로 가짜 친구를 걸러내는 명확한 5가지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이걸 모르면 남은 인생을 가짜들에게 낭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배신당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진짜 한 명의 소중함을 알게 될 겁니다. 영상 꼭 끝까지 보세요. 이미 많은 분들이 진작 이걸 알았더라면 하고 후회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그렇다면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60년을 살아온 제 경험으로 말씀드립니다. 답은 이겁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줄 수 없을 때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돈이 없어도 건강하지 않아도 도움을 줄 수 없어도 그저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게 진짜 친구입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와 함께 가짜 친구의 5가지 명확한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나이 들어서 이 구별이 중요한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 60세 이후엔 시간이 정말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젊었을 땐 시간이 많았습니다. 누구든 만나고 어디든 가고 관계에 문제가 생겨도 괜찮아, 시간 있어 했죠. 하지만 70을 넘긴 지금은 다릅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오늘도 하루를 받았구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만큼 남은 시간이 귀합니다. 그 귀한 시간을 누구와 보낼 것인가가 제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가짜 친구와의 시간은 에너지를 빼앗아 갑니다.
만나고 나면 왠지 모르게 피곤하고 기분이 가라앉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 저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만나기 전엔 괜찮은데 만나고 나면 왜 만났을까 후회되는 사람들이요. 둘째, 나이 들수록 관계의 본질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게 보입니다. 예전엔 좋은 사람이야 하고 넘어갔던 행동들이 이제는 명확하게 느껴집니다. 아, 이 사람은 나를 이용했구나. 이 친구는 자기 자랑만 하러 오는구나. 나한테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구나. 저도 60대 중반이 되고 나서야 이런 걸 알아챘습니다. 아니, 사실은 진작 알고 있었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셋째, 외로움보다 나쁜 건 잘못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도 혼자 있는 것보단 낫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면 만날 사람도 없는데 이 친구라도 있어야지. 하지만 제가 깨달은 건 이겁니다. 잘못된 친구 관계는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외롭게 만듭니다. 함께 있는데도 이해받지 못하고 이야기하는데도 들어주지 않고 웃는데도 마음은 쓸쓸한 그 느낌. 그게 가짜 친구와 함께 있을 때의 감정입니다. 저는 경험했습니다. 차라리 혼자서 공원 산책하거나 책 읽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하다는 걸요. 진짜 친구 한 명이 가짜 친구 10명보다 낫습니다. 이건 제가 70년을 살며 얻은 확실한 깨달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제부터 가짜 친구의 5가지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만 합니다. 제 옆집에 사는 김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는데 만날 때마다 똑같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말이야, 이번에 승진했대요. 우리 며느리는 정말 효자예요. 매주 와서 청소해줘요. 우리는 요즘 손주 육아 때문에 바빠 죽겠어요. 행복한 비명이죠 뭐. 30분 내내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저한테는 한마디도 안 물어봅니다. 한 번은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희 손주가 요즘 아파서 걱정이에요. 그 여사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 그래요? 우리 손주는 건강해서 다행이에요. 그나저나 우리 손주가 다시 자기 이야기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헤어지고 나서 저는 정말 허탈했습니다. 내 이야기는 한마디도 못했네. 집에 와서 혼자 앉아 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사람은 친구가 아닙니다. 청중이 필요한 겁니다. 박수 쳐줄 사람, 부러워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 친구는 당신 이야기를 먼저 물어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어줍니다. 여러분, 만나고 나서 기분이 어떤가요? 내 이야기를 했나요? 아니면 그 사람 이야기만 들었나요? 두 번째, 신호 도움이 필요할 때만 연락합니다. 제 친구 박 씨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40년 지기였죠. 그런데 그 친구는 평소엔 연락이 없다가 뭔가 부탁할 일이 생기면 그때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오랜만이야. 미안한데 차 좀 태워다 줄 수 있어? 저기, 은행 좀 같이 가줄래? 혼자 가기 불안해서. 손주 좀 봐줄 수 있어? 급한 일이 생겨서. 저는 다 해줬습니다. 친구니까요. 친구가 힘들다는데 도와줘야죠. 그런데 한 번은 제가 허리를 다쳐서 누워있게 됐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혼자 일어나기도 힘든데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나 허리 다쳐서 꽤 아픈데 미안하지만 반찬 좀 갖다 줄 수 있어? 그 친구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이고, 나도 요즘 바빠서 안 되겠네. 미안해. 빨리 나아. 끊었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억울하고 서러웠습니다. 40년 동안 제가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단 한 번 도움을 청했을 때 이렇게 거절당하다니.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70이 넘어서 이렇게 울 줄은 몰랐어요. 이게 가짜 친구입니다. 받기만 하고 주지는 않는 사람. 자기한테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진짜 친구는 평소에도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 때 먼저 달려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친구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 계신가요? 댓글로 나도 있어요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함께 위로받아요. 세 번째 신호 당신의 불행을 은근히 즐깁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가짜 친구를 진짜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이지만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당신이 잘 될 때는 시샘하고 당신이 힘들 때는 속으로 기뻐하는 사람.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몇 년 전에 제 아들이 저희 부부를 효도 여행 보내줬습니다. 제주도로요. 정말 오랜만에 가는 여행이라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친구들 모임에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아들이 제주도 여행 보내준대요. 정말 기대돼요. 그때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이, 뭐 그런 거. 제주도는 볼 것도 없던데. 우리 아들은 작년에 유럽 보내줬는데 그것도 별로더라고. 제 기쁨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저는 그냥 기쁜 마음을 나누고 싶었을 뿐인데 그 친구는 저를 깎아내렸습니다. 반대로 제가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자주 다닌다고 했을 때 그 친구 얼굴을 봤습니다. 입으론 아이고 걱정이네. 하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묘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다른 사람들한테 제 건강 이야기를 과장해서 퍼뜨렸더라고요. 이런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적입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독 같은 사람입니다. 진짜 친구는 당신이 잘 되면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그리고 힘들 때는 조용히 옆에서 지켜줍니다. 네 번째 신호 과거에만 집착합니다. 우리 옛날엔 말이야. 그때는 우리가 정말 친했는데. 학창 시절 생각나지? 만날 때마다 과거 이야기만 합니다. 지금 제 삶은 관심 없고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도 묻지 않습니다. 제 경험입니다. 저는 70이 넘어서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손주들이랑 카톡하고 싶어서요. 정말 어려웠습니다. 처음엔 키보드 누르는 것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조금씩 배워서 이제는 사진도 보내고 영상 통화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너무 뿌듯해서 친구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나 요즘 컴퓨터 배우고 있어. 손주들이랑 카톡하는 게 이렇게 재밌을 줄 몰랐어.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래. 그나저나 우리 학교 다닐 때 기억나? 그때는 컴퓨터가 뭔지도 몰랐잖아. 그때가 좋았지. 다시 과거 이야기로 돌아갔습니다. 제 새로운 도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친구는 저를 과거에 묶어두고 싶어 하는구나. 나이 든다는 건 추억만 되새기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성장하고 변화하는 겁니다. 70이든 80이든 우리는 여전히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습니다. 저의 현재와 미래에 관심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5번째 신호 당신을 비교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건 정말 교묘합니다. 겉으로는 친구인 척하지만 속으로는 당신을 자기보다 아래로 보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너는 참 편하게 사는 것 같아. 나는 바쁜데. 너는 자식이 별로 안 챙겨주는 것 같던데. 너는 돈 관리를 잘 못하는 것 같아. 이런 말 뒤에는 항상 자기 자랑이 따라옵니다. 저한테 이런 말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너는 손주를 자주 못 보는 것 같던데? 우리는 손주가 매주 와. 아이고, 바빠 죽겠어. 겉으로는 바쁘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자랑하는 겁니다. 저를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을 높이려는 거죠. 그 친구와 만나고 나면 항상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자존감이 떨어졌어요. 나는 왜 이렇게 못 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이건 제 문제가 아니라 그 관계가 문제라는 걸요. 그 친구를 천천히 멀리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마음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여러분, 만나고 나서 기분이 어떤가요? 자존감이 올라가나요? 떨어지나요? 만약 만나고 나면 항상 기분이 안 좋다면 그건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그 관계가 문제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 친구도 그런가 생각하시나요? 다음 이야기를 들으시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가짜 친구를 알아봤으니 정리해야 한다는 걸 아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실수했던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실수하지 마세요. 첫 번째 실수 대놓고 끊어버린 것. 처음에 저는 화가 나서 한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이제 안 만날 거야. 너는 진짜 친구가 아니야.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 친구가 다른 친구들한테 저를 나쁘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나쁜 사람이 됐어요.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정리하는데도 품격이 필요합니다. 대신 천천히 거리를 두는 게 좋습니다. 연락이 오면 바로 답하지 말고 만나자고 하면 요즘 좀 바빠서 라고 말하고 자연스럽게 만남의 횟수를 줄이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대도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굳이 감정을 상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 실수 다른 사람에게 험담한 것. 저는 한때 다른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친구가 말이야, 알고 보니 이런 사람이더라. 하지만 이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제가 험담한다는 소문이 퍼졌더라고요. 제 품격만 떨어뜨렸습니다. 험담은 절대 하지 마세요. 조용히 정리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 번째 실수 외로울까봐 참고 지낸 것. 저는 한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이 친구라도 있어야지. 나이 들면 만날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기분 나쁜 걸 참고 계속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게 저를 더 힘들게 만들었어요.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나았습니다. 진짜로 혼자 있는 것보다 가짜 친구와 함께 있는 게 더 외로웠으니까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짜 친구를 정리하고 나니 진짜 친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공간이 생기니까
새로운 인연도 들어올 수 있게 됐어요. 네 번째 실수 과거의 정 때문에 망설인 것. 그래도 우리 30년 넘게 알고 지냈는데 저도 이런 생각 때문에 많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과거가 길다고 해서 미래도 함께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예전엔 좋은 친구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닐 수 있어요. 과거의 정 때문에 현재의 고통을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 실수 모든 친구를 다 정리하려 한 것. 저는 한때 너무 실망해서 사람은 다 똑같아. 다 정리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극단적이었습니다. 가짜 친구도 있지만 진짜 친구도 분명 있습니다. 한두 명이라도 좋습니다. 진짜 당신을 아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끝까지 지키세요. 인생에서 진짜 친구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10명의 가짜보다 한 명의 진짜가 훨씬 소중합니다. 만약 진짜 친구가 주변에 있다면 그 친구 생각하며 댓글에 고마워요라고 남겨보세요. 그 친구가 이 영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지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인생이 바뀝니다. 진짜 친구를 알아보는 법과 그 관계를 지키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75세 되던 해 제가 큰 수술을 받았다는 건 말씀드렸죠. 그때 정말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평소에 자주 만나던 친구 대여섯 명은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연락도 없던 친구 한 명이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이름은 최 씨,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친구였는데 각자 바쁘게 살다 보니 멀어졌었죠. 그 친구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반가웠어요. 자네 소식 듣고 달려왔네.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 그냥 얼굴 보러 왔네. 그 친구는 아무 말 없이 병상 옆에 앉아서 몇 시간을 그냥 함께 있어줬습니다. 제가 말하면 들어주고, 제가 아파하면 물 떠다 주고, 간호사 불러주고, 특별한 위로의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함께 있어줬어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아, 이 사람이 진짜 친구구나. 퇴원하고 나서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어떻게 내가 수술한다는 걸 알았어?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우연히 다른 친구한테 들었네. 그래서 바로 왔지. 3시간 걸리는 거리를 그냥 달려온 겁니다. 10년 동안 연락 안 했어도 제가 힘들다니까 바로 온 거예요. 저는 그 친구에게 정말 미안했습니다. 왜 진작 연락 안 했을까? 왜 다른 가짜 친구들한테 시간을 낭비했을까? 지금은 그 친구와 자주 만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차 마시면서 이야기 나눠요. 만나고 나면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에너지가 충전되는 느낌이에요. 진짜 친구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첫째, 힘들 때 옆에 있습니다. 좋을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 찾아옵니다. 둘째, 제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제 말에 귀 기울입니다. 셋째, 조건 없이 좋아합니다. 제가 뭘 해주든 안 해주든 그냥 저라서 소중합니다. 넷째, 솔직합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하지 않고 때론 쓴소리도 합니다. 하지만 그 쓴소리에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다섯째, 오래 안 만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1년을 안 만나도 다시 만나면 어제 본 것처럼 편합니다. 이런 친구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지키는 방법은 제가 그런 친구가 되어주는 겁니다. 상대의 말을 들어주고 어려울 때 연락하고 자랑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저는 이제 최 씨에게 그런 친구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 친구가 제게 해준 것처럼 저도 그 친구가 힘들 때 달려가고 싶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사람을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생기는 겁니다. 60세 이후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진짜 친구는 몇 명인가요? 가짜 친구 때문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진 않나요? 이제는 정리할 때입니다. 용기를 내세요. 외로움이 두렵더라도 잘못된 관계보다는 혼자가 낫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가짜를 정리하면 진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 진짜 친구가 있습니다. 혹시 아직 못 만났다면 앞으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짜로 공간을 채우고 있다면 진짜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여러분의 품격을 지키는 일입니다. 저는 70이 넘어서야 이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일찍 깨닫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인생, 진짜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한 명이라도 좋습니다. 그 한 명이 여러분의 인생을 충분히 풍요롭게 만들어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댓글로 도움됐습니다.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드립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이런 고민하시는 분께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60대 이상 부모님, 지인분들께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더 늦기 전에요. 그분들이 더 이상 가짜 친구 때문에 상처받지 않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진짜 친구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으로 가득 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